안녕하세요, 레몬티입니다. 이번엔 영상을 좀 빨리 가져왔죠. 왜냐면 이 영상을 원할 만한 분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교육이 4월 말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5월 종소세 달에 써먹으셔도 좋고요. 대신에 5월에는 영상이 없거나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웹툰을 어떻게 만드느냐 말고 웹툰을 만들 줄은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회사랑 컨택하고 계약서를 만드는지 이런 쪽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모든 정보를 제가 다 막 주절주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보는 여기서 얻었고 저 정보는 어디서 얻었고 그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영상을 몇 년 후에 발견하는 분들에게는 신규 정보가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한다면 그때도 같은 곳 혹은 비슷한 곳을 검색해서 새롭게 그 날짜에 맞게 업데이트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웹툰 플랫폼이나 에이전시에게 연락이 오긴 했는데 혹은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사이트나 검색 요령을, 두 번째는 이제 계약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초보 작가와 어시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는 실제 계약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책과 단가 정보 공유표를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교육을 해주는 한국만화가협회 교육, 예술인 고용보험 교육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소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네이버 닉네임 하나의님의 글, 포스타입의 아는지님과 마사토끼님, 가현님의 정보를 활용하였는데 네 분께 모두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웹툰 인사이트라고 해서 웹툰 정보를 잘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어떤 사이트를 추천을 해봅니다. 뉴스 같은 거 되게 많거든요. 최근 웹툰 관련 이슈, 뭐가 잘 팔리나, 각 회사에서 이렇게 막 구인 구직하는 정보도 많고요. 공모전 정보 이런 것도 많아서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네이버 카페 방사나 외주나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들이 자기들의 외주 조건을 올리는 거라서 가끔 되게 터무니없는 조건의 구인도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터무니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약하면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계속 수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아까 말했던 방사 여기 있고, 방사에서는 제 왼쪽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여기 구인, 구직, 정규, 단기, 포트폴리오 여기 있거든요. 저 맨날 여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일러나 웹툰 이런 거 올려서 일감 모집을 했고요. 여기 외주나라 카페에서도 여기 웹툰 의뢰, 일러스트 의뢰, 이제 우리는 전문가 쪽으로 가서 웹툰 전문가, 일러스트 원화 전문가 이런 쪽으로 게시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카페예요, 둘 다. 그 다음으로 이게 무슨 플랫폼과 에이전시가 있는지 한눈에 모아놓은 웹툰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단점이 이렇게 19금 광고가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것인데 그 정보 습득용으로 보긴 좋습니다. 여기 플랫폼 보면 더보기, 투고 방법 이렇게 막 투고 방법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도 이 사이트 자체가 쉽고 해서 다른 작가님들한테 여기 합법 사이트 맞냐 물었더니 합법 사이트 아카이빙 맞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본인이 2중, 3중 확인해 봅시다. 불법 플랫폼은 들어가 보면 딱 알 거예요. 여기저기 막 광고가 널려 있거든요. 그 에이전시 카테고리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특히 제가 이게 보기에 출판사나 플랫폼 종류는 어떤 중심이 되는 출판사가 하나 따로 있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자회사인 경우가 많아서 이름만 보고는 어떤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출판사도 그 출판사 좀 잘 되면 웹소설 레이블, 웹툰 레이블, 근데 그 웹툰도 로판 레이블, BL 레이블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이름도 계속 다른 걸로 붙어 나가고요. 근데 그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그 잘 안 되면은 다시 또 모 회사로 합쳐져서 어느새 그 이름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이 흐름이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명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 ABC랑 계약을 했는데 가나다랑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세금 처리가 갑자기 바뀌고 있고 그거는 이제 가나다가 ABC의 자회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작가에게 잘 공지 안 하는 것도 많아서요. 작가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쪽팔리는 건 한순간이니까 모르는 걸 그냥 다 물어보세요. 자, 플랫폼이나 에이전시 중에 한 곳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곳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직접 그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되겠죠?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네이버? 네이버 웹툰 이렇게 화면에 들어가면은
밑에 공지사항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공모전도 한다 그러고 뭐 연재 작가 모신다고 하고 이런 거 잘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작품 투고 사이트도 잘 안내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 외에 조금 노가다기는 하지만 분위기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 대형 플랫폼에 가서 출판사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BL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출판사에서 나랑 BL 관련 계약을 하자고 문의가 왔다. 근데 그 출판사가 BL을 많이 냈던 곳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검색을 해봐야겠죠. 물론 그냥 뭐 초록창에 검색을 해봐도 좋은데 저는 플랫폼 내부에서 검색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좀 대형 플랫폼이요.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BL이라면 리디북스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리디북스에 들어가서 출판사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리디북스 저 메인 화면인데 그냥 작품명으로 검색되지만 출판사 땡땡 치고 뒤에 뭐 출판사 명을 치면 검색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웹툰 가이드에서 봤던 거 생각나는 거 DNC 하면은 DNC에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웹툰은 또 DNC 웹툰 비즈라는 아마 따로 떨어져 나는 레이블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요런 BL 19금들을 전 연령들을 냈구나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또 생각나는 거 코핀. 그러면 코핀 웹툰에서 이걸로 클릭을 하면 더 잘 나오겠다. BL 웹툰 쪽은 저 리디에다가 2개를 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분위기를 더 파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회사 이름이랑 분위기를 눈에 익혔죠. 그 다음에는 포스 타입을 통해서 MG가 뭔지, 그 MG들에 대한 작가들의 인식과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해 볼 거예요. 우선 가현님의 시리즈 보면 정말 글들이 단 하나도 놓치기 어려운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MG 종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신 요 글이었어요. 요걸 다 알아야 돼? 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게 MG에 통합이 붙는지 누적이 붙는지 같은 거는 정확한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별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원래는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웹툰 계약을 진행하는 PD님 중에서는 이 선차감이 뭔지 후차감이 뭔지 요 단어 자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작가님이 계약할 계약서에는 요러요러한 식으로 정산한다고 써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그걸 듣고 그거 전에 가연님 포탈에서 봤던 선차감인 것 같은데 이걸 작가들이 많이 하던가? 나는 선차감으로 계약을 해도 좋을까? 이런 거를 조금 더 편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정산 방식을 누적 MG로 합니다. 라고 답했는데 나는 내가 아는 그 누적 MG인 줄 알았는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누적 MG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별명에 가까운 거라서 우리 회사가 그걸 누적임지라고 부르기로 했으면 그런 거예요. 계약서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걸 누적임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써 있으면 그게 누적임지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예시를 2개를 들어볼게요. 그 예시들이 무슨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자, 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작가님, 네가 웹툰 1화를 만들 때마다 내가 꼬박꼬박 80만 원씩 줄게. 뭐 독자가 한 명도 안 봐도 이걸 돌려줄 필요는 없어. 우리가 갑자기 의견이 안 맞아서 연재를 중단하게 돼도 그 80만 원들을 돌려달라고 하진 않을게.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수익이 난다면 그 총 수익을 3대 7로 나눠 가질 거야. 네가 3이고 내가 7, 작가님이 3. 근데 우리가 1화 만들 때마다 줬던 그 80만 원들 있잖아. 총 수익에서 3 분량이 내가 미리 너한테 줬던 80만 원들을 모두 채울 때까지 작가님의 몫은 없어. 이 80만 원들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3 분량을 온전히 나눠줄게요. 여기까지. 자, 이 예시에서 MG가 80이고 RS가 비율이 3대 7인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MG 80이고 RS 비율 3대 7인 다른 예시도 들어볼게요. 작가님, 네가 웹툰 1화를 만들 때마다 내가 80만 원씩 줄게. 근데 독자가 한 명도 안 보면 이거 투자한 우리 손해가 너무 커. 이건 이해하지. 그리고 작가님이 갑자기 아파서 연재를 중단하게 되면 또 우리 손해가 너무 커. 이것도 이해하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줬던 80만 원들을 다 돌려줘야 돼. 대신에 총 수익을 3대 7로 먼저 나누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총 수익이 80만 원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그 남은 다른 그 이후의 수익들은 3대 7의 3 분량을 작가님한테 바로 다 줄게.
여기까지. 둘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를 뭐 되감기해서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선차감, 후차감을 교묘하게 섞어놓고 MG 반환 부분도 섞어놨어요. 이따가 웹툰 작가 단가 그 정보 공유표를 볼 건데 거기에는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MG 몇에 RS 몇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실제 자세히 들어보면은 작가에게 들어오는 수익과 리스크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뭐가 정답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안은진 작가님께서 올려주신 포스타입 시리즈 웹툰 그리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카테고리를 볼 거예요. 웹툰 그리려면 물론 그림도 잘 그리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무료 법률 자문 이거 계약서 쓰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했던 정보잖아요.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계약할 때 만화가 협회 쪽에 문의를 했었거든요. 만화가 협회는 근데 만화 웹툰 쪽은 잘 알지만 법조인이 상담해 주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눈물 그만 상담센터는 웹툰에 특화되어 있진 않지만 법조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정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자문 받는 일주일, 이주일 못 기다려주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 중에는 없어요. 지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다른 작가에게 넘어간다? 굉장히 사기꾼스러운 이야기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어시스트, 세금 등등 정말 정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면 좋고요. 어시는 저도 사실 제가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3화 분량 정도 잠깐 쓴 적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두면은 아 전에 이런 카테고리에 이런 글이 있었지 하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실제 계약에 들어갈 때 유용한 책을 추천드립니다. 전에 추천드린 적 있었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린 적은 없거든요.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라는 책이고 작가분이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계약을 하려는데 웹툰 PD한테 막 저작권이 뭐예요? 커미션이랑 뭐가 달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건 파악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죠. 밑에 카테고리를 보면은 저작권 관련해서 다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웹툰 플랫폼 여기 MGRS도 다 설명을 해주셨고 출판 계약, 해외 계약, 에이전시와의 계약 이런 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을 게 없어요.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회사들이 작가에게 얼마나 주는가에 대한 단가 정보 공유표를 볼 겁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죠? 이게 이제 네이버 방사 카페에 고맙게 작년에 올려주셨고요. 단가는 정말 작가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블랙 거래 조건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다들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계약 조건을 익명으로 제공해서 정보를 모은 자료들이거든요. 이런 게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았고 엄청 소중한 자료들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표를 볼 건데 여기 MG 고려 제보 최소, 제보 최대가 있어요. 이 표를 볼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제보 최소에서 제보 최대 사이에 내 단가가 있으면 되겠네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단가를 보면서 아 여긴 뭐야 왜 이렇게 짜게 줘 혹은 여기는 괜찮네 또는 아 나 이거보다 낫단 말이야 나 완전 블랙 계약하고 있었잖아 이런 거를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정보는 단가표가 아니라 정보 공유표예요. 안 좋은 계약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정산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누적인지 MG 통합인지 아니면 선차감 후차감 그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따로따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에부터 보면은 자 구인 구직란에 최소 RX 작성이 이제 필수가 되었는데 각색 1%부터 작화 5%부터 이런 거 보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각색 1%, 작화 5%. 이거는 완전 블랙이거든요. 이제 작가님을 아주 알뜰하게 쥐어짜서 노예로 부려먹겠습니다 하고 공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오리지널은 작가 7, 회사 3. 노블 코믹스는 뭐 이 정도 되는 거. 이게 기본 비율입니다. 이거보다 적으면은 좀 그런데 좀 더 생각해봐야 되나 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G가 높다고 RS 낮은 곳 가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RS는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RS 자체는 가능한 변하지 않았으면 되고 하고
MG는 내가 한 30만 원 더 줄 테니까 RS 5% 낮추지 않겠냐 이런 제안하는 것도 있는데 그 RS 5%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회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 회사도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이 웹툰의 유료 수익이 내가 보기엔 전혀 기대되질 않아. 그래서 일단 데뷔 먼저 하기 위해 작업하는 웹툰이고 나는 사실 MG가 더 좋다, 더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RS 5%면은 MG를 최소 100은 더 올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장르마다 다르고 웹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지만은 그래도 몇십만 원은 좀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런 계약 조건이면 계약하지 마세요 써 있는데 분업으로 RS 비율 낮추는 회사 이제 각색, 작화, 채색, 후보정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분업으로 저작권 가져가는 회사, 오리지널 계약 시 70% 이하로 주는 회사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어시도 모든 작가들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회사들이 좀 고퀄리티를 원하고 있죠. 어시를 쓰지 않고는 마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어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시를 쓰지 못하는 작가님이 계시다는 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시분과의 협업이나 마감이 생각보다 조율하는 데 시간과 정신력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관련 세금 신고도 많아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웹툰, 일러스트, 워라벨 셋 다 제 인생에서 절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MG랑 RS를 최대한 높여서 일단 선화, 액세서리, 배경 이것만 선택을 했습니다. 작화 전반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높게 받으시면 돼요. 보통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약 내용은 작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낮은 이제 MG나 RS로 계약을 해서 자기 자신과 업계에 막 극악무도한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면 누구도 제 계약 선택에 대해 비난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글이 저를 비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서 저 글에서는 하지 말랬는데 너는 왜 했냐? 이러실까봐 갑자기 걱정돼서요. 저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하고 난 6개월 뒤에 이 글을 봐서 계약 당시엔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제 계약은 다행히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혹시나 주변에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개인 작가분을 발견하더라도 작가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그 작가분의 계약 수정과 웹툰 업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저작권은 들고 있을 수 있을 만큼 들고 있어야 돼요. 노블 코믹이라고 해서 웹소설 원작이 있으니까 나한텐 저작권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림을 내가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 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작가 허락이 담긴 계약 없이 마음대로 이 웹툰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저작권 넘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본인이 스토리랑 작화를 다 했다? 그럼 my precious 하면서 모든 저작권을 다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쭉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유료 수익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MG는 그냥 내 월급이네, 이 정도면 충분하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작화 퀄리티를 중시하는 업계라고 했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고 싶은데 나도 모든 장르에서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시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MG를 다 어시나 스케치업 그런 걸로 다 쓰는 거예요. 어시분들도 똑같은 작가인데 무조건 싸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분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소재 비용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게 지원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아닌 회사도 많아서 이거 계약할 때 이야기를 잘 놔두길 바랍니다. MG가 한 5만원에서 10만원 낮은데 스케치업을 모두 지원해준다. 그러면 저는 그쪽으로 더 솔깃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내 MG를 바닥까지 긁어가면서 어시 쓰고 소재 쓰고 스케치업 써서 열심히 똥꼬 빠지게 그려놨더니 웹툰 꾸미기네, 일러래가 일러나 하지 웹툰을 해서 업계가 이 모양이 됐네 하면서 갑자기 가만히 있던 일러래에 뺨 맞고 이렇게 작가들 상처 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작가도 플랫폼에 작품이 걸리고 출판사에서 계약을 해줘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들이 그렇게 작화 퀄리티를 올리지 않으면 아예 들춰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작가도 생존을 위해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욕먹는, 요즘 욕먹고 있는 화려한 상품이 수익이 또 잘 나요. 또 예술 활동도 돈이 받쳐줘야 지속을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금전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예술 이러면서 재능 기부를 강요당해야 되나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를 비판하는 거는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긍정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쁜 점을 들춰내서 또 작가들에게도 이제 워라밸이라는 게 생기고 업계가 교정이 되겠죠? 근데 비난이랑 비판은 다르다는 거 작가들 의외로 다 보고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고려를 높여온 것도 무수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작가 개인이 혼자 회사와 싸우긴 진짜 어려워서 웹툰 업계에도 노조 같은 게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이건 뭐 각자 회사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계약서는 더 다르다 보니까 뭉치기가 쉽지 않아서 어떤 작가는 나 엄청 만족스러운데 나는 뭐 개빨리 그리는데 난 지각한 적 없는데 나 완전 많이 버는데 하고 어떤 작가는 나 너무 힘든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나 알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기 때문에 정도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카페나 톡방, 디스코드 등에서 작가분들이 활발하게 정보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런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많이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려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5번째는 한국만화가협회랑 근로복지공단의 교육을 알려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일찍 영상을 올린 건데요. 우선 만화가협회에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저작권 관련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5차 토크 콘서트가 여기 4월 27일 하거든요. 이거 전날까지도 계속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만화가 협회 회원들 기준으로 이런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사실 계약 관련은 계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지망생분들이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 요청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비회원 10,000원 내시면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들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말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지만 트위터에서도 계속 공지를 해요. 이거 한국만화가협회 트위터 계정인데 이렇게 방금 봤던 5차 콘서트 그것도 있고 세무교육도 하거든요. 4월 29일 얼마 안 남았죠. 이것도 비슷한 날짜에 하니까 이것도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막 도장 찍은 초보 작가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팔로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교육을 합니다. 고용보험이 대체 뭔가 했을 때 한 번쯤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술인 고용보험하고 예술인 등록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둘은 다른 겁니다. 예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지금 함께하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만약 제가 어시스트를 고용을 한다면 그 어시스트의 고용보험도 간이계약서를 작성해서 제 에이전시가 가입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에이전시가 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에게 페널티가 있던가 아무튼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회사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제가 검색을 한번 했었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치면은 정기 교육 알림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교육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2021년 11월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검색을 했던 웹툰. 그러면 웹툰 분야 적용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작가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웹툰 사업자 PD분들 이런 분들 같이 와서 같이 듣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고용보험이 뭘 해주느냐 하면은 저도 그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건 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내가 아파야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기작 준비하면서 수입이 없는 동안 그거 좀 지원해주고 출산 비용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아직 저한테 당장에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험 든다는 의미가 있죠. 이제 막 활발해지고 있는 제도니까 이게 좀 더 잘 운영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예술인 등록 아까 헷갈렸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증명하면 한 4년 되던가? 제가 작년에 했는데 만료가 24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1, 2, 3, 4, 그러니까 3년 정도 지속이 되네요. 여기서
증명을 하는데 뭐 전시회 같은 거 할인해 주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이런 것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되는 거라서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되면 좋겠어요.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오늘 신청한다고 일주일 이내에 바로 증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증명만 몇 주 걸리거든요. 거의 20주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편하겠죠. 이거를 신청을 하고 한참 기다리니까 이거 보완해 주세요 하고 또 메일이 와요. 그러면 그거 보완하고서 또 한참 기다리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떴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음 달이 종소세의 달이라서 종소세에 대한 것도 넣었습니다. 저도 사실 간호사 일을 하면서 세금에 신경 써본 일이 없거든요. 연말정산만 뭐 대충 뽑아가면 통과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부터 홈택스랑 놀기 시작했는데 정말 막막할 때 봤던 게 이 마사토끼님의 글이었어요. 읽으면 유용할 수도 있는 만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종합소득세, 다음 넘어가면은 맨 처음 올렸던 종합소득세 관련 글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정도 같이 대략적으로 봐볼게요. 종합소득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알려주시는데 여기 보자. 여기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인형 하나를 만들어서 10,000원에 팔았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 제 손엔 10,000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인형을 만드는 것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하고 나니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2,000원 뿐이네요. 그럼 여기서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00원이 아니라 2,000원입니다. 이게 바로 소득세의 핵심, 종합소득세의 핵심인데 그러면은 사실 2,000원 벌었지만 1,000원만 벌었다고 하거나 너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치면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고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 바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죠. 재료를 샀으면 영수증이 있을 테고 사람을 고용했으면 임금 지불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증명할 수 없다면요? 그러면은 소득은 10,000원으로 잡히는 거죠. 하지만 필요 경비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소득이 어느 이상 될 때까지는 굳이 장부 작성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장부를 쓸 여건이 안 되면 패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우선 추계라는 방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필요 경비를 추정해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뭘 기준으로 추정한다는 말인가?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의 경비율을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통계를 내서 대충 이 정도쯤이라고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조사해봤더니 인형 만드는 사람들은 대충 매출의 80% 정도를 필요 경비로 소모하는군. 저도 인형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요. 같은 인형 만드는 직종이니 경비율이 80%라고 추산해도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 라고 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내역서를 주지 않아도 80%를 필요 경비로 지출한 걸 인정해드리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직종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코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코드는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줘야만 다 나오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합니다. 이 추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두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 경비율은 널널한 경비율, 경비율을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야 될 소득세는 낮게 책정. 기준 경비율은 빡빡한 경비율, 경비율을 낮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소득세가 높게 책정. 단순 경비율이 당연히 좋아 보이겠지만 이거는 수입 금액이 1년에 2,400만 원 미만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밑에 거는 이제부터 쭉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정말 이해가 쏙쏙 잘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홈택스가 진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마사토끼님 그 종소세 만화 3편만 봐도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어만 읽을 줄 알면 돼요. 그래서 1년 지났더니 다 까먹긴 했지만 또 가서 보면 잘 설명을 해줘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익이 올라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혹시 장부를 이제 작성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매년 유튜브로 올리면서 함께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뭐 여기까지고요. 뭔가 열심히 정보를 모으긴 했는데 영상 찍고 나니까 너무 호로록 지나간 것 같네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뿅.